2010년대 전후 리그를 대표하는 슈팅 가드였던 드웨인 웨이드는 마이애미 히트 구단 역사상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전설의 드래프트로 회자되는 2003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순위로 마이애미 히트에 지명된 웨이드는 데뷔와 함께 팀의 중심으로 거듭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카멜로 앤서니의 라이벌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는 하지만 2004년 합류한 공룡센터 샤키로닐과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면서 본격적으로 리그 대표 가드 반열에 올라섭니다. 어느덧 리그 최강 듀오로 떠오른 웨이드, 오닐 콤비를 앞세운 마이애미는 2006년 파이널에 진출, 댈러스 매버릭스를 물리치고 마침내 팀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게 되는데 파이널 시리즈 동안 웨이드의 활약은 압도적 그 자체였습니다. 상대팀의 견제가 심한 오닐을 대신해 프리롤을 부여받으며 팀 공격을 주도한 웨이드는 위기 상황에서 맞이한 3차전 42득점, 4차전 36득점, 5차전 43득점을 퍼붓는 등 마치 전성기 조던을 연상시키는 파이널 퍼포먼스를 펼쳤고, 그 결과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빠른 스피드와 저돌적인 돌파, 정확한 미드레인지까지 모두 갖춘 완성형 플레이어였던 그는 넓은 시야와 볼 핸들링, 뛰어난 패싱 스킬뿐만 아니라 훌륭한 수비 능력까지 보유했던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 가드였는데요. NBA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2000득점, 500어시스트, 100스틸, 100블록을 기록하는 등 우승 이후에도 변함없이 리그 최정상급 플레이를 펼쳤던 웨이드는 오닐의 이탈 이후 사실상 팀을 홀로 이끌었지만 잦은 부상이 번번이 그의 발목을 잡으며 마이애미의 성적 역시 좀처럼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못하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10-11 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 동기인 르브론 제임스와 크리스 보시가 팀에 합류, 역대급 슈퍼팀을 결성하며 또 한 번의 우승 기회를 잡게 됩니다. 빅3 결성전에는 NBA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돌파 능력으로 솔로 플레이를 자주 선보였던 웨이드는 빅3 결성 이후에는 르브론의 존재로 인해 볼 소유가 줄어들면서 패턴 플레이나 스크린을 활용한 돌파를 통해 득점을 기록하는 스타일로 변모하였는데, 더 이상 원맨 팀이 아닌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 3명이 한 팀에 있었기에 이는 높은 효율의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빅3와 함께 4년 동안 4번의 파이널 진출과 2번의 파이널 우승을 추가한 웨이드는 이후 시카고와 클리블랜드를 거쳐 다시 마이애미 히트로 돌아와 선수 생활을 마감하였는데, 그는 커리어 통산 올 NBA 퍼스트팀 2회, 득점왕 1회, 올스타 13회에 선정되었고, 무엇보다도 마이애미 히트 구단의 모든 파이널 우승 순간을 함께하며 마이애미 히트 구단을 상징하는 선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21세기) NBA를 대표하는 최고의 공수겸장 카와이 레너드는 2010년대 NBA 역사를 뒤바꾼 인물입니다.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시절 훌륭한 디펜스 능력과 강인한 멘탈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지만 아쉬운 공격력으로 인해 2011년 드래프트에서 로터리 픽의 끝자락인 15순위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 지명된 카와이 레너드. 하지만 이때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선택이 향후 NBA 역사를 달라지게 만들 줄 말이죠. 이미 구단 간에 서로 합의된 대로 조지 힐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데뷔하게 된 레너드는 파커와 지노빌리의 백업 선수 정도라는 일각의 평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데뷔 시즌부터 노쇠화된 샌안토니오 라인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올루키 퍼스트팀에 선정됩니다. 이후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 기량에 샌안토니오 특유의 시스템 농구까지 익히며 성장을 거듭한 레너드를 상징하는 단어는 바로 데뷔 때부터 인정받았던 극강의 수비력, 221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통한 스틸과 블록, 압박 수비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 이해도를 통해 단순히 상대 팀의 에이스를 넘어 르브론 제임스, 케빈 듀란트, 야니스 아데토쿤보와 같은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며 NBA 역사상 최고의 스몰 포워드 수비수로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레너드는 수비 못지않게 공격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아이솔레이션과 포스트업을 통한 1대1 플레이에 수준급의 미드레인지 점퍼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득점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말 그대로 공수겸장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습니다.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2회, 파이널 MVP 2회, 올 NBA 퍼스트팀 3회, 올해의 수비수상 2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3회를 기록한 카와이 레너드의 이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파이널 MVP 2회라는 사실인데요. 그는 샌안토니오 소속이던 2014년 파이널에서 당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로 이어지는 빅3를 앞세워 3핏에 도전하던 마이애미를 상대로 에이스이자 리그 최고 선수인 르브론을 완벽하게 공세했을 뿐만 아니라 승부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부터 매경기 20득점 이상씩을 올리며 샌안토니오의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만 22세 나이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파이널 MVP에 등극하였고, 토론토로 이적한 첫 해였던 2019년 파이널에서도 역시 3핏에 도전하고 있던 최강팀 골든스테이트를 상대로 팀 내 최다인 시리즈 평균 28.5득점, 9.8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또 한 번 파이널 MVP 수상과 함께 토론토에게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트로피를 안겨줍니다. 비록 선수 생활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잦은 부상으로 인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전해주고 있지만 NBA에서 왕조의 기준이라고 불리는 3핏을 2번이나 저지하며 3핏 브레이커의 모습을 팬들에게 각인시킨 그는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선수란 공격과 수비를 둘 다 잘하는 선수라는 당연한 명제를 증명해내며 NBA의 역사를 바꿔버렸습니다. (90년대) 리그 최고의 공수점장 플레이어였던 스카티 피펜은 마이클 조던과 함께 90년대 시카고 불스 왕조 신화를 이루어낸 주역입니다. 1987년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된 피펜은 이미 예정된 대로 9순위로 지명된 올렌 폴리니스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시카고 불스의 붉은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당시 마이클 조던 원맨 팀이었던 시카고 불스가 보스턴과 디트로이트라는 벽을 넘고 파이널 진출, 더 나아가 우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던을 보좌해줄 선수가 필요했고, 피펜은 그렇게 역사상 최고의 선수와 함께 역사상 가장 위대한 2인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평균 20득점 이상의 득점력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수비력, 게임 리딩과 볼배그, 리바운드 능력까지 보유한 역대급의 올라운드 플레이어였던 스카티 피펜은 운동 능력과 농구 지능까지 뛰어났던 만큼 필 잭슨 감독의 트라이앵글 오펜스에서 핵심이 되는 하이포스트 롤을 완벽하게 수행했고, 그는 조던과 함께 위대한 불스 왕조의 핵심 멤버로 활약하며 2번의 3핏 포함 6번의 파이널 우승을 이루어냅니다. 또한 전설의 드림팀 1기 멤버로 선발되어 바르셀로나 올림픽 금메달까지 거머쥘 정도로 팀 성적에 있어 완벽한 커리어를 이뤄낸 피펜은 개인으로서의 능력 또한 리그 최정상급이었기에 커리어 통산 올 NBA 퍼스트팀 3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8회, 올스타 7회 선정 등 눈부신 수상 내역을 자랑하며 조던 못지않은 퍼포먼스와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이처럼 혼자만으로는 번번이 좌절해야만 했던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와 최고의 팀으로 남게 된 것에는 바로 스카티 피펜이라는 위대했던 선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NBA 역대 통산 어시스트와 스틸 부분 1위에 빛나는 존 스타크턴은 명실상부 90년대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입니다. 곤자가 대학 시절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인상과 185cm라는 작은 키로 대표되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인해 NBA 스카우터들에게 스타크턴은 관심받게 유명 선수들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요. 다행히 LA 올림픽 대표팀 트라이아웃에 참가해 강한 인상을 남긴 덕분에 유타 재즈는 1984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6순위로 그를 지명하였고, 이 선택은 유타 재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픽으로 남게 됩니다. 데뷔 후 3년 동안 백업 멤버로 활약한 스타크턴은 4년차 시즌부터 주전으로 도약, 뛰어난 경기 운영과 패싱 능력으로 어시스트에 관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기 시작합니다. 경기를 읽는 시야가 매우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게임 리딩과 패스, 볼 관리 등 포인트 가드에게 요구되는 모든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그는 더 포인트 가드라는 별명처럼 모든 구단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포인트 가드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통산 득점수는 많지 않았지만 중요한 경기의 클러치 상황에서는 본인이 직접 승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플레이오프에서는 팀의 1옵션인 칼 말론보다 더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특히 칼 말론과 함께 NBA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콤비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투맨 게임을 통한 스탁턴의 패스, 말론의 마무리는 당시 리그에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막기 어려운 득점 패턴이었습니다. 매직 존슨처럼 화려한 패스를 선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고 확실한 패스를 통해 동료들의 득점을 도운 스탁턴은 9년 연속 어시스트왕 타이틀 획득과 함께 통산 어시스트 15,805개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빠른 손과 상대 패스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역시 훌륭하여 통산 3,265개의 스틸을 기록, 이 또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19시즌 동안의 NBA 커리어 모두를 유타 재즈에서만 활약한 스탁턴은 불운하게도 파이널에서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연달아 만나며 우승 반지 획득에는 끝내 실패했지만 그는 유타 구단 역사상 최전성기를 이끈 리더로서 유타 재즈의 진정한 프랜차이즈이자 유타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로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 1기의 리더 아이제아 토마스는 매직 존슨과 더불어 1980년대를 대표하는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였습니다. 1981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지명된 뒤 1994년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13시즌을 모두 디트로이트에서만 활약한 아이제아 토마스는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의 영광을 상징하는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신장 185cm에 불과했던 토마스는 단신이라는 신체적 불리함을 빠른 스피드와 낮은 드리블링으로 극복하였는데 항상 넓은 시야 확보가 가능한 자세로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득점 찬스를 만들어주는 플레이가 탁월했습니다. 포인트 가드로서 뛰어난 게임 리딩과 패싱 능력을 보여준 것은 물론 필요할 때에는 본인이 직접 득점을 통해 경기를 결정짓는 에이스 역할도 담당했는데 특히 드리블 돌파 후 던지는 풀업 점퍼는 그의 전매 특허였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디트로이트 배드보이스 1기의 리더이자 에이스로 활약하며 88-89 시즌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 카림 압둘 자바가 이끄는 LA 레이커스를 4대0으로 수입하며 직전 시즌 파이널에서의 패배를 서력했을 뿐만 아니라 10년간 리그를 지배하던 레이커스 왕조를 끝내버렸고 이듬해에는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파이널에서 포틀랜드를 격파하며 리핏을 달성, 플레이오프와 파이널을 거치며 맹활약한 토마스는 파이널 MVP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80년대 조던을 파공사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리그를 지배하며 화려한 선수 생활을 보낸 아이제아 토마스의 위대함은 다음에 한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한데요. 레리 버드가 이끌던 보스턴 셀틱스, 매직 존슨이 이끌던 LA 레이커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이 이끌던 시카고 불스를 상대로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모두 우위를 보인 전무후무한 팀의 에이스, 그가 바로 아이제아 토마스였습니다. 90년대 4대 센터 가운데 한 명인 데이비드 로빈스는 샌안토니오 스퍼스 구단의 위상을 올려놓은 위대한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독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데이비드 로빈스는 1987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샌안토니오에 지명되지만 2년 동안의 해군 복무로 인해 89-90 시즌이 되어서야 NBA 무대에 데뷔합니다. 하지만 2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하게도 로빈스는 데뷔하자마자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준 구단에 보답하며 본격적으로 전설을 써내려갑니다. 득점과 리바운드, 블록 등 센터가 갖춰야 할 모든 부분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로빈스는 정복해야 할 타이틀을 하나씩 차지하며 위대한 커리어를 쌓기 시작하는데 2년 차에는 평균 13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리바운드왕 타이틀을, 3년 차에는 평균 4.5블록의 기록으로 블록왕 타이틀과 함께 올해의 수비수상까지 수상하며 센터로서 보여줄 수 있는 수비와 관련된 모든 타이틀을 데뷔 3시즌 만에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압도적인 수비 실력을 이미 모두에게 증명한 로빈스는 이제 자신의 뛰어난 공격력을 리그에 보여줄 차례였는데요.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트랜지션 플레이, 뛰어난 퍼스트 스텝을 활용한 돌파와 미드레인지 점퍼, 리그 최고 수준의 포스트업 플레이 등 이상적인 센터의 공격 표본을 선보이며 데뷔 5년차에 했던 93-94 시즌 샌안토니오 구단 역사상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인
71득점 경기를 만들어내는 등 그는 평균 29.8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득점왕에 올랐고, 이듬해였던 1995년에는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시즌 MVP까지 등극,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매년 발전된 모습으로 최고의 선수가 되었던 로빈슨은 하지만 이후 부상으로 인해 주춤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샌안토니오 역시 하락을 면치 못하는데요. 하지만 10년 전 로빈슨이 등장했던 그때처럼 1997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팀 덩컨이 입단하면서 로빈슨과 샌안토니오는 극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로빈슨은 팀 덩컨과 함께 리그 최강의 트윈타워를 구축, 압도적인 수비력을 바탕으로 골밑을 완전히 장악해버렸고, 그 결과 1999년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파이널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이후 팀 내 에이스 자리를 덩컨에게 물려주며 2옵션의 롤을 맡게 된 로빈슨은 은퇴 시즌인 02-03 시즌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4연속 우승에 도전하던 레이커스를, 파이널에서는 제이슨 키드가 이끄는 뉴저지 네츠를 격파하며 또 한 번의 파이널 트로피를 차지, 완벽한 커리어의 마침표를 장식합니다. 이처럼 90년대 후반부터 새로운 리그의 지배자로 군림하게 된 샌안토니오 왕조의 완성은 팀 덩컨의 등장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시작에는 분명 제독 데이비드 로빈슨이 있었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를 관통하는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 찰스 바클리는 독보적인 실력과 더불어 스타성까지 갖춘 90년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바클리는 198cm라는 빅맨 포지션으로는 작은 키를 가졌지만, 훌륭한 체격과 긴 윙스팬을 활용한 파워풀한 몸싸움은 물론 뛰어난 스피드와 기술을 바탕으로 인사이드를 정복해갑니다. 1984년 드래프트 전체 5순위로 필라델피아에 입단하며 리그에 데뷔한 바클리는 줄리어스 어빙과 모제스 말론이 차례로 떠나며 빠르게 팀의 중심으로 거듭났는데요. 필라델피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바클리는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거듭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구단에 트레이드를 요청, 92-93 시즌을 앞두고 피닉스 선즈로 이적하게 됩니다. 케빈 존슨과 톰 체인버스 등 우수한 자원들을 보유한 가운데 리그 최고의 파워포워드인 바클리가 합세하자 피닉스는 강력한 우승 후보로 부상하게 되었고, 신체적으로 최전성기를 맞이한 바클리 역시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스타일의 변화를 시도했고, 이 같은 변화가 적중하며 그는 시즌 평균 23.1득점, 11.1리바운드를 기록, 정규 시즌 MVP 수상과 함께 팀을 서부 1위에 올려놓습니다.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도 맹활약한 바클리는 1993년 파이널에서 당시 3핏을 노리던 조던의 시카고 불스를 만나 훗날 두고두고 회자되는 최고의 명승부를 연출하는데요. 시리즈 내내 팔꿈치 통증을 안고 뛰었지만 부상 투혼을 발휘한 바클리는 2차전 42득점, 4차전 트리플 더블, 5차전 24득점 등 에이스다운 퍼포먼스를 펼쳤으나 6경기 평균 41득점이라는 비현실적인 득점력을 과시한 조던에게 막히며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바클리는 이후에도 꾸준한 퍼포먼스를 펼쳤지만 피닉스에서는 하킴 올라주언의 휴스턴 로켓츠에게, 휴스턴 이적 후에는 말론 스타턴 콤비의 유타 재즈에게 막히며 끝내 파이널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한 채 커리어를 마감하였는데요. 비록 선수 생활 동안 우승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전설의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 1기의 핵심 멤버이자 커리어 통산 올 NBA 퍼스트팀 5회, 올스타 11회에 선정될 정도로 바클리는 실력과 인기에 있어 모두 리그 최고였고, 그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90년대 NBA를 상징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1960년대) NBA 최고의 포워드로 평가받았던 엘진 베일러는 마이클 조던, 코비 브라이언트와 같은 슈퍼스타들이 선보였던 플레이를 가장 먼저 구현해냈던 스윙맨 롤의 원조와 같은 선수입니다. 1958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전신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에 입단하며 커리어를 시작한 베일러는 이후 선수 생활 전부를 레이커스에서만 보낸 말 그대로 레이커스 프랜차이즈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로서 정확한 미드레인지 슛은 물론 화려한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벗겨내고 슬램덩크까지 구사하는 등 당시로는
센세이셔널한 플레이를 선보이며 센터 중심의 NBA 리그에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불어넣어준 선수였습니다. NBA 최초의 단일 경기 70득점 시대를 열기도 했던 엘진 베일러는 3점슛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음에도 NBA에서 활약한 14시즌 동안 평균 27.4득점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득점 생산력을 자랑했을 뿐만 아니라 센터가 아닌 스몰 포워드임에도 커리어 평균 리바운드가 13.5개에 달할 정도로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놀라운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커리어 동안 올 NBA 퍼스트팀 10회, 올스타 11회에 선정된 그의 눈부신 플레이는 비단 정규 시즌에만 한정되지 않았는데 1962년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이널에서는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파이널 단일 경기 최다 득점 기록인 61득점을 올리는 등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7득점을 올리며 큰 무대에서도 여전한 영향력을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베일러가 전성기를 보냈던 1960년대 NBA에는 역사상 최고의 왕조를 구축한 보스턴 셀틱스라는 최강팀이 존재했고 그는 레이커스와 함께 진출한 8번의 파이널에서 모두 패배하며 결국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데 실패하고 마는데 특히 거듭된 우승 실패로 지친 베일러가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시즌 도중 은퇴를 선언한 71-72 시즌 파이널에서 마침내 LA 레이커스가 뉴욕 닉스를 물리치며 우승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는 명실상부 콩라인의 전설로 남게 되는데요. 비록 우승 반지를 끼지 못한 채 무관의 제왕으로 남게 되었지만 윌트 체인벌린, 빌 러셀, 밥 패티트 등 전설적인 센터들이 지배했던 60년대 NBA에서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퍼붓던 베일러의 충격적인 퍼포먼스는 그를 80년 가까이 되는 구단 역사 속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거쳐간 리그 최고 명문팀 LA 레이커스의 1호 스타 플레이어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의 선수 케빈 가넷은 역대 최강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파워포워드입니다. 고졸 출신으로 1995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5번 픽으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 지명된 케빈 가넷은 루키 시즌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며 팀의 현재이자 미래를 상징하는 스타로 자리 잡습니다. 센터를 소화할 수 있는 신장과 스몰 포워드가 보여줄 수 있는 운동 능력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가넷은 한마디로 공수를 모두 겸비한 선수였는데요. 평균 20득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훌륭한 공격력을 갖췄던 그는 특히 커리어 동안 올 NBA 디펜시브 팀에 12회나 선정되는 등 역대급 수준의 수비력을 보여주었던 선수였습니다. 229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바탕으로 한 대인 방어, 팀 수비는 물론 세로 수비, 가로 수비, 블록 등 수비에 있어 모든 능력이 리그 최고였는데요. 가넷은 자신이 입단하기 전까지 리그의 대표적인 하위권 팀이었던 미네소타를 캐리하며 매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지만 팀은 거듭 조기 탈락, 평균 24.2득점, 13.9리바운드, 2.2블록을 기록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시즌 MVP를 수상한 03-04 시즌마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슈퍼팀을 결성한 LA 레이커스에 패배하면서 원맨팀의 한계를 느낀 가넷. 영원한 늑대 군단의 리더로 남고 싶었던 그는 결국 07-08 시즌을 앞두고 우승 반지를 위해 보스턴 셀틱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보스턴에서 레이 알렌, 폴 피어스와 함께 현대농구 슈퍼팀의 시초가 되는 빅3를 구축한 가넷은 이적 첫 시즌 올해의 수비수 타이틀을 획득하는 등 변함없는 클래스를 과시하며 생애 첫 NBA 파이널에 진출, 코비와 가솔이 이끄는 LA 레이커스를 격파하며 그토록 염원하던 파이널 트로피를 거머쥐게 됩니다. 이후 12-13 시즌까지 보스턴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가넷은 브루클린을 거쳐 2015년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미네소타로 복귀하며 20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마감합니다. 비록 파이널 우승은 보스턴에서 이루어냈지만 만년 하위권을 전전하던 미네소타에게 플레이오프 연속 진출 기록과 함께 파이널 우승이라는 꿈을 꾸게 해준 가넷은 진정한 늑대왕 그 자체였습니다. 유타 재즈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칼 말로는 NBA 역사상으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꾸준함의 대명사와 같은 선수입니다. 1985년 드래프트 전체 13순위로 유타 재즈에 입단한 말로는 데뷔하자마자 주전으로 활약하였고
2년차 시즌 만에 시즌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달성하며 리그를 대표하는 파워포워드로 성장합니다. 커리어 통산 평균 25득점, 10.1리바운드를 기록한 말로는 역대 가장 득점 생산력이 뛰어난 파워포워드였으며 40대 시즌이었던 02-03 시즌까지 17시즌 연속 평균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오랫동안 자신의 클래스를 매 시즌 증명해낸 선수였습니다. 이같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선수 생활 내내 선보인 말론을 빗대어 언론과 팬들은 말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메일맨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도 하였는데요. 뛰어난 정확도의 미드레인지 슛뿐만 아니라 빠른 발까지 보유했으며 훌륭한 경기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포지셔닝 플레이가 탁월해서 손쉽게 득점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90년대 최고의 듀오이자 역대로도 손꼽히는 존 스타턴과의 픽앤롤 플레이를 바탕으로 한 투맨 게임은 상대 입장에서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스타턴의 패스, 말론의 마무리로 대표되는 공격 루트는 유타 재즈를 90년대 중후반 서부의 최강팀으로 올려놓으며 구단 역사상 최전성기를 만들어주기도 하였는데요. 두 번의 시즌 MVP와 함께 역대 3위에 해당하는 통산 득점 36,928득점 달성 등 화려한 커리어를 보낸 칼 말론에게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우승 반지가 없다는 점. 절정의 기량을 선보이던 97년과 98년 2년 연속 NBA 파이널에 진출했지만 NBA 역사상 최고의 팀인 조던의 불스를 만나 모두 패배하였고, 우승 반지 하나만을 바라보며 이적한 LA 레이커스에서도 배드보이스 2기의 디트로이트에게 무너지며 우승에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비록 끝내 파이널 우승 트로피를 얻는 데에는 실패했지만 칼 말론은 분명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득점력을 보유한 선수 중 하나였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90년대 최고의 파워포워드였습니다. 독일 최고의 핸드볼 선수였던 아버지를 비롯해 가족이 모두 운동선수였던 덕분에 태어날 때부터 운동선수의 운명을 타고났던 덩노비츠키는 자신의 큰 신장을 10분 활용할 수 있는 농구로 진로를 결정했고, 뛰어난 재능을 곧바로 드러낸 그는 만 16세의 나이에 프로 무대에 데뷔합니다. 득점왕 타이틀과 함께 소속팀 DJK 비르츠부르크를 1부 리그로 승격시킨 공로로 올해 독일 농구 선수로까지 선정된 그는 나이키 주최로 개최된 이벤트 대회에서 미국 농구 유망주들을 압도하는 활약을 펼치며 NBA 스카우터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자신감을 얻게 된 노비츠키는 독일 무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도전을 선택했고, 참가한 1998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9순위로 밀워키 벅스에 지명된 후 이미 예정된 트레이드를 통해 댈러스 매버릭스로 이적하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이미 독일 리그에서 프로 생활을 경험하며 최고 선수로 등극했던 노비츠키였지만 NBA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무대였고, 노비츠키는 데뷔 시즌 슛 정확도와 수비에 있어서 아쉬움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2년차 시즌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며 득점 포함 대부분의 기록에서 수직 상승을 이루었고, 그는 스티븐 내시, 마이크 핀리와 함께 팀의 핵심 멤버로 올라섭니다. 이후 내시와 핀리가 각각 피닉스와 샌안토니오로 이적하면서 어느덧 노비츠키는 팀의 리더로 자리 잡았고, 그가 중심이 된 댈러스는 구단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213cm의 큰 신장을 바탕으로 한 피지컬 플레이는 물론 파워포워드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수준급의 드리블 능력까지 보유했던 노비츠키의 최대 장점은 역시 역대급 수준의 슈팅 능력. 221cm의 긴 윙스팬을 활용한 슛으로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득점 생산력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국내 팬들에게는 학다리 페이드어웨이로 불리는 그의 시그니처 무브는 높은 타점과 정확도로 인해 타 팀들에게는 공포일 정도였습니다. 06-07 시즌에는 평균 24.6득점, 8.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유럽 출신 선수 최초로 시즌 MVP까지 차지하는 위협을 이루어내기도 했던 노비츠키는 20년 동안의 선수 생활을 오로지 댈러스에서만 활약하며 시즌 MVP 1회, 파이널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14회 선정 등 유럽 선수로서 불멸의 역사를 써내려갔는데, 그의 활약은 단순히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더욱더 빛이 났습니다. 은퇴 선수 가운데 역사상 단 4명뿐인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5득점, 10리바운드 이상을 달성한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노비츠키의 커리어 최고 하이라이트는 단연 2011년 파이널.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라는 역대급 빅3를 앞세운 마이애미를 상대로 손가락 부상, 심한 고열 증세, 객관적인 전력 열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시리즈 6경기 평균 26득점, 9.7 리바운드 기록과 함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까지 선보이며 댈러스 구단 역사상 첫 파이널 우승을 달성. 선수들에게는 낭만과도 같은 팀을 우승으로 이끈 프랜차이즈 스타라는 타이틀까지 얻으며 구단 역사상 최고의 선수에 등극하게 됩니다. 팀 덩컨, 케빈 가넷 등 전설적인 포워드들이 존재했던 2000년대 NBA에서 리그 최고의 포워드 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혔던 그는 단순히 정상급 올스타급이 아닌 리그 최정상의 위치까지 도달한 사실상 최초의 유럽 출신 NBA 리거였으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커리어를 완성한 유럽 출신 선수였습니다. 나이지리아 태생의 이민자 집안 출신이었던 야니스 아데토쿤보는 운동선수였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우월한 유전자를 이어받은 덕분에 남다른 운동신경과 신체 사이즈를 자랑하며 18세의 나이로 프로 무대를 밟게 됩니다. 비록 그리스 2부 리그 소속의 선수였지만 유럽의 농구 강국인 그리스 U20 대표팀으로 선발되는 등 뛰어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던 그의 플레이는 바다 건너 NCAA와 NBA 스카우터들에게도 전해졌고, 이 같은 관심에 아데토쿤보는 NBA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 2013년 드래프트 로터리 픽의 끝자락인 15순위를 갖고 있던 밀워키 벅스에게 지명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즉, 무한이면 도라는 당시 평가처럼 말 그대로 도박에 가까웠던 밀워키 벅스 프랜차이즈 최고의 선택으로 인해 지금부터 불법 이민자에서 밀워키의 왕이 된 영화 같은 스토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입단 후 3시즌 동안 팀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득점 볼륨을 늘려나가던 그는 16-17시즌을 기점으로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벌크업에 성공하며 리그에서 손꼽히는 파워를 갖게 된 그는 단순히 골 밑에 머무는 빅맨이 아닌 뛰어난 볼 핸들링을 통해 저돌적으로 돌파하며 상대의 수비를 초토화시켰고, 특히 213cm의 큰 신장을 가진 빅맨답지 않게 빠른 스피드까지 갖췄기에 리그 최고 수준의 트랜지션 플레이까지 선보이며 괴물 그 자체의 모습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시즌이 거듭될수록 괴물 같은 수비력과 압도적인 림어택 공격은 여전한 가운데 최상급의 플레이메이킹 능력과 패스 스킬까지 장착하였고, 미드레인지 슛과 3점슛이라는 단점까지 극복하면서 어느새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자 완전체 선수로 거듭나 18-19 시즌과 19-20 시즌 2년 연속 백투백 시즌 MVP를 차지하였는데, 19-20 시즌에는 올해의 수비수 타이틀까지 획득하며 명실상부 공수 양면에서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합니다. 아데토쿤보의 성장과 함께 밀워키 벅스 역시 동부 최강팀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지만 거듭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였고, 그 가운데서 팀의 에이스인 아데토쿤보에 대한 평가도 냉혹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20-21 시즌 밀워키를 50년 만에 파이널 우승으로 이끌었고, 그 과정에서 팀을 하드캐리하는 활약을 펼쳤는데, 특히 피닉스와의 파이널에서 6차전 50득점 포함 시리즈 평균 35.2득점, 13.2 리바운드를 기록. 2000년대 초반 샤킬 오닐의 버금가는 파이널 퍼포먼스로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에게 내려진 세간의 평가를 불식시켜 버립니다. NBA에서 12시즌째 맞이한 가운데 시즌 MVP 2회, 파이널 MVP 1회, 디토이 1회, 올 NBA 퍼스트팀 6회, 올스타 8회 및 올스타전 MVP 이력까지 갖고 있는 말 그대로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버린 그의 업적이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인데요. 니콜라 요키치, 루카 돈치치 등과 함께 현존 리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몇 시즌째 여전히 군림하고 있는 야니스 아데토쿤보. 그 시작은 불법 이민자 집안 출신의 2부 리거에 불과했지만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폭발시키며 그는 만 30세의 나이로 밀워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이자 올타임 레벨 반열에 올라선 선수가 되었습니다. NBA 로고의 주인공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제리 웨스트는 60년대 리그 최고의 스타이자 역대 최고의 슈팅 가드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60년 드래프트 전체 2순위로 LA 레이커스의 전신 미네폴리스 레이커스에 입단하여 선수생활 은퇴를 선언한 1974년까지 14시즌 모두를 레이커스에서만 보낸 웨스트는
인사이드는 엘진 베일러, 아웃사이드는 제리 웨스트로 불릴 만큼 60년대 레이커스 프랜차이즈의 상징가로 맡은 선수인데요. 볼 운반과 게임 리딩을 책임지는 포인트 가드의 롤을 부여받았음에도 슈팅 가드보다도 뛰어난 슛 정확도를 과시했던 그는 듀얼 가드 성향의 플레이를 펼쳤는데 내 외곽을 가리지 않고 완벽한 자세에서 던지는 슛은 그를 리그 최고의 슈터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3점 슛 제도가 없었음에도 커리어 통산 평균 27득점을 올린 웨스트는 실제로 지금의 3점 라인 부분에서 많은 득점을 올렸던 터라 현 리그 제도로 환산한다면 30.1득점으로 경기당 평균 득점 1위에 올라있는 마이클 조던의 기록까지 넘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난 득점 생산력을 자랑했습니다. 올해의 클러치 플레이어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의 이름이 제리 웨스트 트로피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역사상으로도 손꼽힐 정도의 클러치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던 그는 정규 시즌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더 높은 평균 득점을 기록했을 정도로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증명하였는데 특히 보스턴 셀틱스와의 1969년 파이널에서 마지막 7차전 42득점 동반 트리플 더블 포함 시리즈 7경기 평균 37.9득점, 7.4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준우승팀 출신으로 역대 유일의 파이널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평균 29.1득점을 올릴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빌 러셀의 보스턴 셀틱스에게 번번이 가로막히며 준우승에만 머물렀던 웨스트는 결국 무관의 재앙으로 남은 팀 동료 엘진 베일러와 달리 1972년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를 물리치고 그토록 바라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며 끝내 한을 풀 수 있었습니다. 윌트 체인벌린, 빌 러셀 등과 같은 고대 괴수들로 인해 시즌 MVP 수상 이력 없이 4번의 MVP 투표 2위 경력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지만 14시즌 동안 무려 올 NBA 퍼스트팀의 10회나 선정될 정도로 그는 당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리그 최고의 슈터이자 가드였고 레이커스가 자랑하는 슈퍼스타였습니다. 모제스 말론과 함께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리그를 지배했던 닥터 제이 줄리어스 어빙은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이전 시대의 최고 스타였습니다. 매사추세츠 대학 시절 독보적인 활약으로 더 이상 대학 무대에 있을 이유가 없었던 어빙은 대학 졸업을 해야만 지명될 수 있었던 NBA와 달리 제한이 없었던 ABA 리그에 먼저 데뷔하게 됩니다. ABA 리그 2년차 시즌에 뉴욕 네츠로 이적한 그는 3년 연속 MVP, 2년 연속 득점왕 등 리그를 평정하는 활약을 펼쳤고 이후 1976년 뉴욕 네츠가 NBA에 편입되면서 드디어 NBA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NBA에 데뷔하자마자 필라델피아 76서스로 트레이드된 어빙은 첫 시즌부터 82경기 출장에 팀 내 득점 1위를 차지하였고 올스타 및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며 ABA 리그 최고 선수당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필라델피아는 그의 활약 덕분에 비록 우승에는 실패했지만 윌트 체인벌린 시대 이후 처음으로 파이널 진출까지 성공합니다. 강력한 센터가 중심이었던 당시 리그에서 스윙맨처럼 가드와 포워드를 오가며 환상적인 무브와 돌파 능력을 선보였던 그의 플레이는 팬들의 환호를 받기에 충분했고 특히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강력한 슬램덩크는 그를 리그 최고 인기 선수로 만들었는데요. 필라델피아를 리그의 강팀으로 올려놓은 어빙은 80-81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하여 평균 24.6득점, 8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시즌 MVP에 올랐고 이듬해 필라델피아에 합류한 모제스 말론과 함께 1983년 파이널에서 매직 존슨, 카림 압둘자바가 이끌던 LA 레이커스를 수입하며 필라델피아의 현 시점 기준 마지막 파이널 우승을 이끌기도 하였습니다. 뒤늦게 NBA에 데뷔했음에도 커리어 통산 시즌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5회를 수상한 줄리어스 어빙은 특히 리그에서 활약한 11시즌 모두 올스타에 선정될 정도로 절대적인 인기를 부과했던 슈퍼스타였는데요. 마이클 조던, 찰스 바클리, 그랜트 힐 등 수많은 레전드들의 우상이었을 정도로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도 팀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그는 NBA의 암흑기로 불리는 70년대와 부흥기로 평가받는 80년대를 아우르는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그 자체였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리그 최고의 센터였던 모제스 말론은 올타임 랭킹에서도 샤킬 오닐, 하킴 올라존과 비교되는 역대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74년 고교 선수로는 사상 최초로 ABA 리그에 데뷔한 말론은 첫 시즌부터 평균 18.8득점, 14.6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자신이 괴물 신인임을 증명합니다. 이후 ABA 리그가 흡수 합병되면서 드디어 NBA 무대에 데뷔하게 된 말론의 새로운 시작은 그러나 순탄치만은 않았는데요. 76-77 시즌을 앞두고 포틀랜드에 지명되었지만 당시 리그 최고의 센터 빌 월튼을 보유했던 포틀랜드가 드래프트 지명권과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통해 말론을 LA 클리퍼스의 전신 버팔로 브레이브스로 보냈고 그는 버팔로에서 2경기만 소화한 뒤 또다시 휴스턴 로켓츠로 팀을 옮기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휴스턴에서 본격적인 NBA 커리어를 시작한 말론, 그의 NBA 입성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의 실력을 입증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힘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골밑 플레이가 주목이었던 그는 포스터 플레이를 통한 득점에 있어서 리그 최강자였으며 센터로서 크지 않은 신장에도 수비, 리바운드, 블록 등 센터가 해야 할 모든 플레이를 보여주었던 완성형 선수였습니다. 78-79 시즌 평균 24.8득점, 17.6 리바운드의 스탯으로 생애 첫 시즌 MVP를 차지한 그는 81-82 시즌에는 평균 31.1득점, 14.7 리바운드라는 더 미친 스탯을 찍으며 두 번째 시즌 MVP를 거머쥐는데요. 이후 82-83 시즌을 앞두고 FA를 통해 필라델피아로 팀을 옮긴 말론은 이적 첫 해에 개인 통산 세 번째 시즌 MVP를 수상하였고 줄리어스 어빙과 함께 필라델피아의 전성기를 이끌며 파이널에서 LA 레이커스를 격파, 우승까지 달성합니다. 플레이오프 동안 필라델피아의 12승 1패라는 압도적인 성적을 캐리한 말론은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83년 한 해 동안 시즌 MVP, 파이널 MVP, 올 NBA 퍼스트 팀,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 팀을 모두 수상하며 공수에서 무결점의 완벽한 시즌을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가 전성기였던 탓에 80년 가까운 역사에서 단 9명에 불과한 시즌 MVP 3회 이상 수상자 가운데 가장 저평가받는 선수이지만 그는 실력만큼은 누구보다도 압도적이었고 동시대의 카림 압둘 자바와 비견될 정도로 당대 리그 최고의 센터였습니다. 만 17세의 나이로 세르비안 리그에 데뷔한 니콜라 요키치는 신장 211cm에 달하는 뛰어난 신체 사이즈와 특유의 농구 센스를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던 가운데 2014년 평소 동경해오던 NBA 무대 데뷔를 위해 드래프트 참가를 결정합니다. 세르비안 리그가 변방 리그인데다 요키치 역시 이제 막 재능을 꽃피우고 있는 시기였기에 자신조차 지명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던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2라운드 전체 41순위로 덴버 너게츠에 지명됩니다. 예상치도 못한 뜻밖의 드래프트 지명이었지만 2라운드 전체 41순위라는 순번과 스피드가 느리고 점프력도 낮아 NBA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주변의 평가, 그리고 요키치 지명 당시 TV 중계 화면에 나온 타코벨 광고에서 알 수 있듯이 철저한 미디어의 무관심 속에 데뷔를 맡게 된 니콜라 요키치였지만 NBA 역사상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곧바로 NBA에 입성하는 것이 아닌 한 시즌 세르비아에 더 남기로 한 요키치는 공교롭게도 이때부터 잠재력을 폭발시키기 시작하는데 고국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14-15 시즌 세르비안 리그 평균 18.4득점, 10.4 리바운드, 아드리아틱 리그 15.4득점, 9.3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아드리아틱 리그 MVP까지 차지한 그는 리그 최고 선수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뒤 NBA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NBA 무대 입성과 함께 천재성이 발휘된 요키치는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리그에 적응하기 시작하는데 성공적인 리그 데뷔를 위해 시즌 전 무려 15kg이나 감량한 요키치는 루키 시즌부터 시즌 80경기를 소화하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 입성하였고 두 번째 시즌에는 유서프 너키치를 밀어내고 주전 센터로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무려 26.4라는 리그 탑2 선수 수준의 PER을 찍으면서 데뷔 2년 만에 사실상 덴버의 에이스로 떠오르게 됩니다. 파워풀한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득점과 리바운드를 책임지며 골밑을 초토화시키는 기존 센터들과는 달리 독보적인 농구 지능과 뛰어난 패싱 센스를 바탕으로 골밑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포지셔닝을 통해 경기를 리딩하고 조립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펼치는 그의 플레이는
그를 유니크함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선수로 만들었고, 요키치는 어느덧 현역 최고의 트리플 더블 제조기이자 리그 최정상급 선수로 올라서게 되는데요. 센터 포지션에 상식을 부숴버리는 활약으로 리그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전하던 그는 20-21 시즌 평균 26.4득점, 10.8리바운드, 8.3 어시스트 기록과 함께 PER 31.3, 윈시에어 15.6, BPM 11.7이라는 충격적인 2차 스탯을 남기며 NBA 역사상 최초의 2라운드 출신 MVP에 등극합니다. 21-22 시즌 역시 평균 27.1득점, 13.8리바운드, 7.9 어시스트를 기록한 그는 PER 32.85, BPM 13.7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 1위뿐만 아니라 역대 단일 시즌 1위에 해당하는 수치를 달성하며 백투백 시즌 MVP에 등극, 이견이 없는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인정받는데요. 그리고 22-23 시즌 플레이오프와 파이널을 거치는 동안 역대급의 퍼포먼스로 지금까지 우승은커녕 파이널 진출조차 이룬 적 없었던 덴버 너게츠의 프랜차이즈 사상 최초로 파이널 우승까지 안겨주며 덴버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이자 리그 최고 선수임을 공인받습니다. 23-24 시즌 역시 평균 26.4득점, 12.4리바운드, 9어시스트를 기록, 이른바 팬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는 농구 뭐같이 하는 요키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NBA 역사상 9번째 시즌 MVP 3회 수상자로 이름을 올리며 더 이상 현역 레벨이 아닌 역대 레벨의 선수가 되어버린 니콜라 요키치. 이미 시즌 MVP 3회, 파이널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6회 등 유럽 출신 선수로는 전부 후무한 영역이자 현역 선수로는 독보적인 위치에 진입한 그가 남은 커리어에서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뛰어난 운동신경과 신체 능력을 바탕으로 플레이를 펼치는 것이 아닌 역대급의 농구 지능과 자신만이 갖고 있는 다재다능함을 극대화하는 플레이 스타일이기에 흔히 보여주는 기복 있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무결점의 선수가 된 그는 그렇게 유럽에서 온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운명의 2라운더에서 어느덧 리그에서 1순위로 손꼽히는 선수가 되었고, 이제 그의 목표는 역사상 최고의 유럽 출신 선수를 넘어 2020년대 최고 선수이자 센터 포지션 거트를 향하고 있습니다. 러셀 웨스트브룩의 등장 이전 역사상 최고의 트리플 더블러인 오스카 로버트슨은 NBA에서 올라운드 플레이어의 개념을 최초로 보여준 선수입니다. 신시내티 대학 재학 시절 3년 연속 올해의 선수상을 휩쓸었고, 미국 대표팀으로 선발되어 참가한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아마추어 무대에서 독보적인 커리어를 쌓아올린 로버트슨을 향한 NBA 모든 구단들의 관심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는 1960년 드래프트를 통해 세크라멘토 킹스의 전신 신시내티 로열스에 지명받으며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레벨 차이가 자신에게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데뷔하자마자 대학 최고 선수다운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인 그는 루키 시즌 평균 30.5득점, 10.1리바운드, 9.7 어시스트를 달성, 신인왕과 더불어 올 NBA 퍼스트팀과 올스타까지 선정됩니다. 2년차 시즌이었던 61-62 시즌 평균 30.8득점, 12.5리바운드, 11.4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역대 최초이자 16-17 시즌 러셀 웨스트브룩이 달성하기까지 무려 55년 동안 유일한 시즌 트리플 더블 기록을 보유하기도 했던 그는 4년차였던 63-64 시즌에는 무려 10년간 이어지던 빌 러셀, 윌트 체인벌린의 양강 구도를 깨고 시즌 MVP를 거머쥐며 리그 최고 선수 반열에 올라섭니다. 이처럼 등장할 때부터 이미 리그 정상급 레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로버트슨은 커리어 첫 5경기 평균 기록이 트리플 더블일 정도로 무지막지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 공식적인 포지션은 포인트 가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순히 경기 리딩과 패스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경기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는데요. 다양한 득점 루트를 통해 전성기 시절 평균 30득점은 기본일 정도의 득점력을 자랑한 그는 196cm라는 당시 포인트 가드로서는 파격적인 신장을 가졌던 만큼 리바운드에서도 훌륭한 스탯을 올렸고, 이로써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부분에서 모두 뛰어난 능력을 갖춘 리그 최고이자 사실상 역대 최초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자리 잡습니다.
이후 이적한 미러키 벅스에서 카림 압둘자바와 함께 1971년 프랜차이즈 첫 파이널 우승을 이끌기도 했던 그는 1974년 선수 생활을 은퇴할 때까지 파이널 우승 1회, 시즌 MVP 1회, 어시스트왕 타이틀 6회 및 9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 등 위대한 커리어를 남겼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수치만으로 그의 위대함을 평가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로버트슨이 현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들의 필수 덕목이라는 올라운더의 자질을 1960년대에 가장 먼저 선보인 선수였다는 점, 그리고 그를 상징하는 더 빅 O가 가진 또 다른 의미인 아웃스탠딩이라는 단어가 누구보다도 어울리는 선수였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90년대) 리그 최고의 센터이자 역대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인 하킴 올라주어는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가진 센터입니다.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손꼽히는 1984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휴스턴 로켓츠에 지명된 그는 루키 시즌부터 랄프 샘슨과 트윈타워를 형성하며 평균 20.6득점, 11.9리바운드를 기록하였고, 2년차 시즌에는 더욱더 진화된 플레이를 선보이며 팀을 NBA 파이널에 진출시키기도 하였습니다. 86-87 시즌을 앞두고 랄프 샘슨이 휴스턴을 떠나면서 본격적으로 팀의 리더로 올라선 그는 89-90 시즌에는 NBA 역사상 단 4번밖에 없는 쿼드러블 더블을 기록하는 등 독보적인 센터로 자리 잡았지만 휴스턴의 성적은 중위권에 계속 머물고 맙니다. 하지만 1992년 우디 홈자노비치 감독이 정식 부임되면서 휴스턴은 올라주원의 다재다능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취했고, 이로 인해 휴스턴과 올라주원 모두 구단과 개인 커리어 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포스터, 훅슛, 티빈, 풋백 등 골밑 플레이뿐만 아니라 뛰어난 미드레인지 능력까지 갖췄던 그는 일명 드림 쉐이크로 불리는 상대 수비수를 벗겨내고 페이드어웨이로 이어지는 자신만의 시그니처 무브먼트를 통해 강력한 공격력을 선보임과 함께 수비에 있어서도 리그 최고였는데요. 가로수비, 세로수비는 물론 뛰어난 퍼스트 스텝을 바탕으로 한 블록슛 능력까지 선보이며 올해의 수비수상 2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9회, 그리고 3번의 블록왕 타이틀도 수상하였고, 이 같은 그의 역대 최고의 수비력을 기념하며 22-23 시즌부터 올해의 수비수에게 주어지는 트로피의 이름도 하킴 올라주원 트로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시카고 불스가 지배했던 90년대 NBA에서 휴스턴이 구단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94년과 95년 리핏을 달성함에 있어 결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2년 연속 파이널 MVP까지 수상한 그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라이벌로 불렸던 선수들과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는데, 뉴욕 닉스와의 1994년 파이널에서 패트릭 유잉을, 그리고 6번 시드의 기적을 완성했던 1995년 플레이오프에서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데이비드 로빈슨을, 올랜도 매직과의 파이널에서 샤킬 오닐까지 물리치며 시대 최고의 센터로 인증받게 됩니다. 리그 최고의 센터는 패트릭 유잉이다. 하킴은 센터가 아니라 스몰 포워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조던의 말처럼 올라주어는 센터로서 해야 할 모든 플레이를 하면서도 스몰 포워드로 착각할 정도의 역대급 무브 스킬을 보여주었던 당대 최고의 센터였습니다. (21세기) 리그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케빈 듀란트는 역사상 최고의 공격력을 가진 선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2007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시애틀 슈퍼소닉스에 지명된 케빈 듀란트는 믿을 수 없는 높이와 민첩성, 반칙에 가까운 미드레인지 점퍼 능력이라는 드래프트 당시 스카우팅 리포트에 적힌 평가 그대로를 곧장 NBA 무대에서 증명해냅니다.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마지막 시즌이었던 데뷔 시즌부터 평균 20득점을 기록하며 신인왕에 오른 그는 다음 시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로 새롭게 탈바꿈한 팀의 에이스로 떠올랐고, 드래프트를 통해 연이어 합류한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등과 함께 오클라호마 시티 돌풍을 이끌며 리그를 말 그대로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볼 핸들링을 바탕으로 한 압도적인 아이솔레이션 능력과 역대 최상급의 슈팅 능력으로 인해 상대 입장에서는 1대1 수비로는 방어가 무척 어려운 케빈 듀란트의 공격력은 NBA 역사상으로도 최고 수준인데, 특히 수비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엄청난 높이의 타점과 사기적인 정확도를 자랑하는 그의 미드레인지 풀업 점퍼는 그를 전무후무한 수준의 역대급 스코어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 그대로 센터의 사이즈와 스윙맨의 운동 능력, 엄청난 슛 정확도와 다재다능한 스킬까지 보유한 선수인 그는 09-10 시즌부터 13-14 시즌까지 5시즌 가운데 무려 4시즌이나 득점왕을 차지하며 단순히 팀의 1옵션을 넘어 지구 1옵션의 위치까지 올라섭니다. 미친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목전에 둔 파이널 혹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듀란트는 이후 FA가 되던 2016년 골든스테이트로 이적을 결정하였고 커탐 듀브라는 역대급 슈퍼팀을 결성하며 그토록 원하던 파이널 트로피를 차지하게 되는데 특히 2017년과 2018년 2년 연속 파이널 우승을 차지하는 동안 두 번 모두 결정의 클러치 능력을 발휘하며 팀을 우승으로 이끈 듀란트는 우승 버스를 타기 위해 슈퍼팀에 합류했다는 일각의 비난에 대해 백투백 파이널 MVP로 응답하며 이적의 이유를 증명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파이널에서 선수로서는 치명적인 아킬레스건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경험하고도 변함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듀란트는 오클라호마 시티, 골든스테이트, 브루클린, 피닉스를 거치는 동안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스테판 커리, 카이리 어빙, 데빈 부커 등 수많은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들과 함께했지만 언제나 팀의 1옵션이자 자이반, 타이반으로 버스 기사의 역할을 맡으며 여전한 클래스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2회, 파이널 MVP 2회, 시즌 MVP 1회, 득점왕 4회, 올 NBA 퍼스트팀 6회, 올스타 14회라는 눈부신 기록과 함께 4회 연속 참가한 올림픽에서 모두 미국에게 금메달을 남겨주며 올림픽 한정 역대 미국 최고의 선수로까지 공인받은 듀란트는 어느덧 30대 후반이 된 나이임에도 팀과 경기 무대, 선수 구성에 관계없이 항상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진정한 지구 1옵션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3점 슈터 스테판 커리는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 왕조 시대를 이끈 리더입니다. 1960년 이후 NCAA 토너먼트에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던 무명의 대학 데이비슨 칼리지를 NCAA 토너먼트 8강까지 이끌며 자신의 이름을 전미에 알린 스테판 커리는 200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7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지명되며 아버지의 뒤를 이어 NBA 무대에 입성하게 됩니다. 신장 188cm에 불과한 피지컬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커리는 데뷔 시즌 평균 17.5득점, 5.9 어시스트의 기록으로 올 루키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고 총 166개의 3점슛을 성공시키며 루키 시즌 최다 기록을 경신하는 등 자신이 NBA에서 충분히 통하는 선수임을 입증해냅니다. 이후 자신을 중심으로 재편된 팀의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경신하며 리그 최고의 3점슈터로 올라선 커리는 2014년 부임한 스티브 커 감독이 구사한 3점슛을 극대화하는 스몰 라인업에서 리딩보다는 득점, 특히 3점슛에 집중하게 되면서 리그를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역대 한 시즌 최다 3점슛 기록을 연거푸 갈아치우며 단일 시즌 3점슛 400개 시대를 연 커리는 그동안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압도적인 리그 최강팀으로 올려놓았고 뛰어난 성적뿐만 아니라 당시 리그의 패러다임을 바꾼 팀의 에이스로서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부과하며 리그 최고 선수이자 슈퍼스타로 올라섭니다. NBA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만장일치 MVP인 2016년 포함 두 번의 시즌 MVP를 거머쥔 커리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른바 커칭론 모드를 이어갔는데 14-15 시즌부터 골든스테이트를 5년 연속 NBA 파이널에 올려놓으며 3번의 파이널 우승을 이끌었고 특히 21-22 시즌 플레이오프에서는 1라운드부터 보스턴 셀틱스와의 파이널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절정의 퍼포먼스로 팀의 파이널 우승을 아득해리 늘 자신을 평가절하시킨 원인이었던 파이널 MVP까지 차지하며 완벽했던 커리어의 정점을 찍습니다. 데뷔 이래 파이널 우승 4회, 파이널 MVP 1회, 시즌 MVP 2회, 올 NBA 퍼스트팀 4회, 올스타 10회까지 선정되며 독보적인 커리어를 이루어낸 커리는 2021년 12월 9일 뉴욕 닉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역사적인 통산 2974번째 3점슛을 성공시키며 마침내 레이 알렌의 기록을 경신, 역대 통산 3점슛 1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으며 이견이 없는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로 남게 되는데요. 그러나 단순히 역대 최고의 3점 슈터라는 수식어만으로
커리를 한정짓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그것은 바로 2024년 여름 전 세계 팬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선사했던 그의 올림픽 농구 역사에 영원히 남을 슈퍼클러치 퍼포먼스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커리어 동안 숱한 명장면과 기록을 남겼고 리그에 지대한 영향력을 일으키며 마이클 조던 이래 처음으로 신드롬까지 일으킨 2010년대 이후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리그의 아이콘이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골 및 지배력을 자랑한 공룡센터 샤킬 오닐은 90년대와 2000년대를 관통하는 리그 넘버원 센터이자 역대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92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번 픽으로 올랜도 매직에 입단하여 루키 시즌부터 평균 23.4득점, 13.9리바운드, 3.5 블록이라는 기록과 함께 신인왕을 수상, 괴물 신인의 등장을 알린 오닐은 신장 213cm, 체중 140kg이라는 압도적인 피지컬을 바탕으로 빠른 스피드와 유연함까지 겸비하면서 서서히 골밑과 리그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시즌 평균 29.3득점을 올리며 데이비드 로빈슨과 치열한 득점왕 경쟁까지 펼쳤던 오닐은 불과 두 번째 시즌 만에 하킴 올라주원, 데이비드 로빈슨, 패트릭 유인 등 전설적인 센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위치까지 올라섰고, 그의 압도적인 활약에 힘입어 올랜도는 1995년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진출까지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96-97 시즌을 앞두고 FA 신분이 된 그는 LA 레이커스로 이적한 뒤 필 잭슨이라는 리그 최고의 명장과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환상의 파트너를 만나며 단순히 정상급 선수를 넘어 리그의 지배자로 올라섭니다. 99-00 시즌에는 평균 29.7득점, 13.6리바운드의 기록으로 득점왕과 시즌 MVP를 차지, 마침내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로 공인받는데, 특히 MVP 투표에서 전체 121표 가운데 아이버슨에게 간 한 표가 아니었다면 역대 최초의 만장일치 MVP의 영광은 커리가 아닌 오닐의 차지였을 정도로 당시 그는 압도적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선수였는데요. 절정의 포스를 자랑하던 그의 활약 덕분에 레이커스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역사적인 3핏을 달성하였는데, 3번의 파이널에서 오닐이 남긴 스탯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인디애나와의 2000년 파이널에서 평균 38득점 16.7리바운드, 필라델피아와의 2001년 파이널에서 평균 33득점 15.8리바운드, 뉴저지와의 2002년 파이널에서 평균 36.3득점 12.3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그는 파이널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었고, 이 같은 전례 없는 충격적인 퍼포먼스를 지켜본 어느 그 누구도 샤킬 오닐의 3연속 파이널 MVP 수상에 반기를 들 수 없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함께 NBA 역사상 유의한 3핏과 파이널 MVP 3연패를 동시에 기록한 선수가 된 샤킬 오닐은 2004년 코비와 결별을 선언하며 마이애미로 이적하였는데, 마이애미에서 드웨인 웨이드와 리그 최고의 콤비 플레이를 보여준 오닐은 2006년 또 한 번 파이널 우승을 달성하며 팀에 관계없이 자신의 변함없는 클래스를 증명해냅니다. 최전성기 시절 리그를 재미없게 만든다는 이유로 안티팬까지 생길 정도로 역대 가장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샤킬 오닐은 골밑과 리그를 평정했던 센터라는 포지션을 넘어 시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조던 시대 이후 NBA 최고의 슈퍼스타이자 조던에 가장 근접했던 사나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2000년대 리그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수많은 스타들이 배출되어 전설의 드래프트로 평가받는 1996년 드래프트에서 로터리 픽의 끝자락인 1라운드 전체 13순위로 샬럿 호네츠에 지명된 당시 만 18세의 고졸 신인 코비 브라이언트는 예정되어 있던 센터 블라디 디바카의 트레이드를 통해 곧바로 LA 레이커스로 이적하게 됩니다. 데뷔 후 2시즌 동안 올스타 가드 에디 존스의 백업 역할을 담당했던 코비는 에디 존스가 이적한 3년차부터 주전으로 발돋움하면서 그의 위대한 커리어가 시작됩니다. 특유의 만바 멘탈리티를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킨 코비는 빠르게 리그 정상급 가드로 올라섰고, 조던의 은퇴 후 새로운 스타의 등장을 갈망하던 NBA 팬들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리그 최고 스타에 등극하는데요. 20년의 선수 생활을 오로지 LA 레이커스에서만 활약하며 5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코비는
공룡센터 샤킬 오닐과 함께 리그 최강의 콤비를 이루며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역사적인 3핏을 달성하였고, 오닐과 결별한 뒤 본격적인 팀의 1옵션으로 올라선 이후에도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파이널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까지 등극하며 명실상부 시대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 잡게 됩니다. 팀 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커리어에서도 시즌 MVP 1회, 올 NBA 퍼스트팀 11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9회, 올스타 18회에 선정되며 독보적인 인기와 퍼포먼스를 증명한 코비는 올스타전에서 역대 최다인 4번의 MVP를 차지하였는데, NBA 사무국에서는 그의 활약을 기리며 올스타전 MVP 트로피를 코비 브라이언트 트로피로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결정적인 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진정한 스타였는데요. 매 경기가 중요한 경기인 만큼 터프한 상황이 많은 플레이오프에서는 정규 시즌보다 팀의 에이스에게 공격 기회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마이클 조던 이후 팀의 공격을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선수가 바로 코비였습니다. 카림 압둘-자바, 매직 존슨과 함께 리그 최고 명문팀 LA 레이커스에 가장 많은 우승을 안겨다준 선수이기도 한 코비는 80년대 이후 레이커스가 2000년대 다시 한번 왕조를 건설할 수 있도록 만든 레이커스를 상징하는 슈퍼스타였고, NBA 역사상 최초로 2개의 영구 결번이 지정될 만큼 레이커스 구단과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선수였습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파워포워드인 팀 덩컨은 21세기 샌안토니오 스퍼스 왕조를 건설한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의 선수입니다. 1997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입단한 팀 덩컨은 데뷔 시즌부터 82경기 전 경기 출장에 평균 21.2득점, 11.9리바운드, 2.5블록을 기록하며 신인왕은 물론 레리 버드에 이어 역사상 유일한 올 NBA 퍼스트팀에 입성한 신인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리고 2년차 시즌이었던 98-99 시즌 데이비드 로빈슨과 리그 최고의 트윈타워를 구축하며 샌안토니오 구단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과 함께 파이널 MVP까지 차지한 덩컨은 자신의 시대가 왔음을 알렸고, 리그 최고의 빅맨으로 올라선 덩컨의 활약으로 인해 스몰 마켓 팀에 불과했던 샌안토니오 스퍼스 역시 2000년대 서부의 최강자이자 리그의 최강팀으로 등극합니다. 화려함을 이기는 것은 탄탄한 기본기임을 증명했던 덩컨은 자신의 스타일 그대로 화려한 플레이를 펼치지는 않았지만 꾸준한 클래스로 결정적인 순간에 팀을 승리와 우승으로 이끄는 선수였는데요. 데뷔 이래 커리어 동안 단 한 시즌을 제외하고 모두 샌안토니오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키며 통산 파이널 우승 5회와 파이널 MVP 3회를 기록한 그는 개인적으로도 시즌 MVP 2회, 올 NBA 퍼스트팀 10회, 올 NBA 디펜시브 퍼스트팀 8회에 선정되며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플레이를 펼쳤는데, 상대 수비 입장에서는 뻔하게 예상되는 그의 플레이 패턴은 그러나 기본에 충실한 움직임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완성도 덕분에 알고도 막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고, 또한 그는 심리적으로도 매우 뛰어났기에 도저히 약점을 찾을 수 없는 선수였습니다. 90년대 마이클 조던의 시대가 끝난 뒤 샤킬 오닐과 함께 리그 패권을 다툰 선수이자 덩컨의 데뷔와 함께 샌안토니오의 전성기가 시작되었고, 덩컨의 은퇴와 함께 끝났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샌안토니오 구단의 역사를 뒤바꾼 인물이었습니다. 90년대 데이비드 로빈슨부터 2000년대 토니 파커와 마누 지노빌리를 지나 2010년대 카와이 레너드까지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샌안토니오의 스타들이 함께했지만 언제나 팀의 중심은 팀 덩컨이었고, 그가 있었기에 샌안토니오가 있었습니다. 역대 NBA 최고의 포워드 가운데 한 명인 레리 버드는 매직 존슨과 더불어 80년대 NBA를 상징하는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1978년 드래프트 전체 6순위로 보스턴 셀틱스의 유니폼을 입은 이래로 1992년 은퇴할 때까지 13시즌을 모두 보스턴에서만 활약한 프랜차이즈 스타인 버드는 흑인 1세기 NBA에서 가장 완벽한 플레이를 펼친 역사상 최고의 백인 선수인데요. 빠른 스피드, 뛰어난 점프력, 화려한 덩크 실력, 그 무엇 하나도 없었지만 역대 최고의 농구 지능을 바탕으로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쳤던 버드는
포스터, 페이스업은 물론 3점슛까지 잘하는 슈팅에 있어서 리그 최고였습니다. 버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매직 존슨과 구축한 NBA 역대 최고의 라이벌 관계인데, 둘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8년 동안 총 7번의 파이널 우승을 나눠 가지며 80년대 NBA 리그를 양분하였는데, 이들의 완벽한 라이벌리는 정체기를 걷던 리그 인기를 다시 되살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현 시점 마지막 3연속 시즌 MVP를 수상한 선수로 남아있는 레리 버드는 2번의 파이널 MVP 수상과 함께 카림 압둘자바와 제리 웨스트에 이어 은퇴 선수 가운데 역대 플레이오프 최다 득점 3위에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정규 시즌에 이어 플레이오프에서도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특히 역대 최고의 파이널 시리즈로 손꼽히는 매직 존슨과의 1984년 파이널에서 평균 27득점, 14리바운드라는 역대급의 파이널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4년 연속 파이널 진출을 기록하는 등 동부 컨퍼런스와 리그를 지배했던 보스턴 셀틱스가 이후 배드보이스의 디트로이트, 조던의 시카고 불스에게 왕자를 내준 시점이 버드가 부상과 노쇠화로 인해 커리어 하향세를 걷기 시작한 시점과 일치하면서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보스턴 셀틱스 왕조의 성공에는 레리 버드라는 빌 러셀 이후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에이스이자 시대를 상징하는 슈퍼스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NBA 역사상 유일의 단일 경기 100득점 기록의 보유자 고대개수 윌트 체인벌린은 수많은 전설적인 기록들을 써내려간 역대 최고의 센터 가운데 한 명입니다. 1959년 드래프트를 통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전신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에 입단한 윌트 체인벌린은 데뷔 전부터 무려 43득점, 28리바운드라는 스탯을 남기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 이는 앞으로 그가 만들어낼 비현실적인 기록들의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루키 시즌 경기당 평균 37.6득점과 25리바운드를 올리며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는 역대 루키 시즌 최다 득점과 리바운드 기록을 완성한 그는 신인왕과 함께 시즌 MVP까지 차지하며 첫 시즌 만에 리그를 평정해버립니다. 3년차 시즌이었던 61-62 시즌에는 경기당 평균 50.4득점이라는 믿을 수 없는 기록을 올리기도 했던 체인벌린은 신장 216cm, 체중 125kg이라는 당시로는 사기적인 사이즈에 뛰어난 운동 능력까지 보유했던 터라 말 그대로 농구 역사상 최고의 피지컬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던 선수였는데요. 레이업이 아닌 레이다운 기술을 사용했을 정도로 괴수 그 자체였던 그는 이 같은 장점을 10분 활용하여 상대 페인트 존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켰고, 공격과 수비에 있어 토탈 패키지다운 모습을 보여주며 불멸의 기록들을 이루어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1962년 3월 2일 뉴욕 닉스와의 경기에서 작성한 단일 경기 100득점을 비롯해 단일 경기 55리바운드 기록, 65경기 연속 30득점 이상 기록, 50득점 이상 경기 10일에 달성, 단일 시즌 최다 출전 시간 등 농구 역사상 앞으로도 깨지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기록들을 작성하며 그는 더 레코드 북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업적을 남겼고, 이 같은 리그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활약에 당시 NBA 사무국은 페인트존의 크기를 조절한다거나 수비자 3초를 도입 등 여러 번의 룰 개정을 시도하였으나 그때마다 체인벌린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50득점 이상, 30리바운드 이상 경기를 양산해냈습니다. 하지만 언터처블 수준의 정규 시즌과 달리 커리어 통산 파이널 우승 2회에 불과할 정도로 플레이오프에서는 상대적으로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바로 그의 영원한 라이벌 빌 러셀에게 번번이 가로막혔기 때문인데요. 빌 러셀과의 맞대결에서 수많은 패배를 경험하긴 했지만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 소속이던 1967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윌트 체인벌린은 역대 플레이오프 단일 경기 최다 기록인 41리바운드를 잡아내는 등 빌 러셀과의 맞대결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두며 파이널에 진출, 파이널에서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까지 물리치며 감격의 첫 우승을 이루어내기도 했습니다.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2회, 시즌 MVP 4회, 파이널 MVP 1회, 득점왕 7연패 및 11번의 리바운드왕 타이틀까지 수많은 타이틀과 믿기지 않는 기록들을 남긴 만큼 NBA 리그가 계속되는 한, 아니 농구라는 종목이 존재하는 한 윌트 체인벌린, 그의 이름은
영원히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정구단 영구 결번의 주인공 빌 러셀은 NBA 역사를 만든 가장 위대한 센터이자 총 11번의 파이널 우승을 차지한 파이널의 제왕이었습니다. 1956년 드래프트 1라운드 전티 2번 픽으로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되어 커리어를 시작한 빌 러셀은 당시 흑인 선수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시기임에도 자신을 향한 시선을 오로지 실력으로 부숴버리며 리그 최고 선수 자리에 올라섭니다. 신장은 208cm로 다소 평범했지만 224c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윙스팬을 무기로 말 그대로 골밑을 지배했는데 그는 역대 올타임 넘버원 수비수로 불리는 선수답게 특히 리바운드와 블록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준의 능력을 자랑했고 그가 중심이 된 보스턴 셀틱스는 밥 쿠지, 샘 존스, 존 하블리책 등 초호화 라인업을 구축하며 NBA의 독재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1969년 은퇴할 때까지 시즌 MVP 5회, 올스타 12회, 리바운드왕 4회를 수상한 빌 러셀의 위대함은 그러나 정규 시즌보다는 플레이오프 그리고 파이널에서 제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커리어 통산 13시즌 가운데 무려 12시즌을 파이널에 진출하여 1956년부터 1966년까지 8시즌 연속 우승을 포함해 총 11시즌 우승을 차지하며 믿기지 않는 기록을 작성한 빌 러셀은 말 그대로 NBA 파이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플레이오프 통산 165경기에 출장하여 평균 16.2득점을 올린 그의 리바운드 개수는 말 그대로 충격적인 수준인데요. 총 4,104개로 역대 플레이오프 리바운드 1위에 이름을 올린 러셀은 경기당 평균 24.9개를 잡아내며 골밑을 자신의 무대로 만들어버렸는데 그는 현대농구 센터의 교과서와 같은 수비를 보여주었고 클러치 상황에서 디펜스만으로 상대팀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며 팀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윌트 체인벌린과의 격돌에서도 화려함으로 득점 기록과 인기를 가져간 것은 체인벌린이었지만 강력한 수비와 리바운드, 정확한 타이밍의 블록으로 파이널 무대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끈 것은 빌 러셀이었습니다. 그의 커리어 마지막 시즌이자 마지막 파이널 우승이었던 1969년 파이널부터 파이널 MVP 제도가 생겨났고 당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쳤음에도 계속된 준우승이 머무른 제리 웨스트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제정되었기에 러셀은 수많은 우승을 기록하고도 파이널 MVP의 영광은 누릴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11개의 우승 반지를 가진 진정한 반지의 제왕인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2009년 NBA 사무국이 파이널 MVP 트로피의 이름을 빌 러셀 트로피로 제정하면서 빌 러셀은 파이널 MVP의 상징으로 영원히 남게 됩니다. NBA의 수많은 불멸의 기록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깨지기 힘들 기록이 될지도 모르는 파이널 우승 11회라는 업적. 하지만 빌 러셀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추앙받는 데에는 단순히 우승 횟수를 넘어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당시 그가 실력뿐만 아니라 리그 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 매직 존슨은 레리 버드와 함께 80년대를 양분한 최고 스타이자 선수였습니다. 미시간 주립대를 1979년 NCAA 파이널 우승으로 이끈 뒤 197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LA 레이커스에 입단한 매직 존슨은 단숨에 팀을 우승 후보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리그 최고의 센터 카림 압둘 자바와 3년 뒤 입단하는 제임스 워디와 함께 80년대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의 리더로 활약하였는데 빠른 스피드와 환상적인 드리블, 같은 팀 동료조차 예측할 수 없는 마법과 같은 패스를 선보인 그는 화려한 속공 플레이를 통해 리그 넘버원 플레이어이자 스타로 자리 잡습니다. 신장 206cm, 체중 100kg으로 포인트 가드로서 큰 체격을 가졌던 그는 경우에 따라 포워드와 센터를 보기도 하였는데 특히 필라델피아와의 1980년 파이널에서 팀의 에이스 카림 압둘 자바가 5차전 불의의 부상으로 시리즈에서 이탈하며 위기를 맞게 되자 6차전 센터로 출전할 것을 자청, 가드와 포워드, 센터까지 포지션 경계를 허무는 올라운드 플레이로 무려 42득점, 15리바운드, 7어시스트를 달성. 팀의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역대 유일의 신인 파이널 MVP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레리 버드와의 NBA 역사상, 아니 미국 프로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라이벌리를 보여줬는데 흑인과 백인, 등번호 32번과 33번, 레이커스와 셀틱스라는 극명한 팀 컬러를 가진 두 팀의 에이스라는 점 등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둘의 대결은 언론과 팬들을 열광시키기에 충분했고 침체되었던 NBA를 북미 최고 인기 스포츠 가운데 하나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데뷔 후 13시즌 동안 오로지 레이커스에서만 활약한 매직은 커리어 동안 파이널 우승 5회, 파이널 MVP 3회, 시즌 MVP 3회, 9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 선정 및 역대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어시스트 기록 등 위대한 기록들과 함께 레리 버드와의 최후의 파이널 매치업이었던 1987년 파이널 4차전 베이비 훅슛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명장면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승리를 위해 안정적이고 확실한 플레이가 선호되던 시대에서 누구보다도 화려한 플레이로 팬들에게는 즐거움을, 팀에게는 우승을 동시에 안겨주던 매직은 한마디로 80년대 NBA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리그를 지배한 시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센터로 평가받는 카림 압둘자만은 마이클 조던 등장 이전 리그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1969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밀워키 벅스에 입단한 이래로 밀워키와 레이커스에서 활약한 카림은 두 구단에서 모두 압도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루키 시즌 평균 28.8득점, 14.5리바운드의 기록으로 신인왕을 거머쥔 그는 데뷔 2년 차였던 70-71 시즌 평균 31.7득점, 16리바운드라는 미친 스탯을 찍으며 시즌 MVP를 수상하였고 이어진 플레이오프에서는 밀워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파이널 우승을 이끌며 파이널 MVP를 수상, 데뷔 2년 만에 리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섭니다. 밀워키에서 6시즌을 보내는 동안 무려 3번의 시즌 MVP를 거머쥔 카림은 75-76 시즌을 앞두고 LA 레이커스로 이적하였고 이후 연이어 레이커스의 유니폼을 입은 매직 존슨, 제임스 워디와 함께 80년대 리그를 평정한 쇼타임 레이커스 왕조를 구축, 5번의 파이널 우승과 3번의 시즌 MVP, 1번의 파이널 MVP를 추가합니다. 218cm의 키와 엄청난 윙스팬을 활용한 플레이를 펼쳤던 카림은 센터로서 뛰어난 스피드까지 갖추고 있어 속공과 지공에 있어 모두 최고의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그의 상징과도 같은 스카이 훅슛은 타점이 높고 슈팅 범위가 워낙에 넓어 스스로 실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막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커리어 동안 총 6번의 시즌 MVP를 수상하며 마이클 조던을 제치고 역대 최다 시즌 MVP 수상자로 남아있는 카림은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도 수많은 득점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38세 시즌이었던 1985년 플레이오프 및 파이널에서도 평균 25득점 이상, 필드골 성공률 50% 후반을 기록하는 등 괴물의 모습을 변함없이 보여주며 역대 최고령 파이널 MVP를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압도적인 공격 1옵션 역할을 매직과 워디에게 물려주고 자신은 골 및 수비에 전념하는 롤의 변화까지 받아들일 줄 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카림은 20년의 선수 생활 동안 변함없이 최고의 클래스를 유지해 주었는데 첫 파이널 MVP를 수상한 지 14년이 지난 뒤에도 파이널 MVP를 수상한 것이 그의 꾸준함을 증명해 줍니다. 1989년 은퇴할 때까지 파이널 우승 6회, 파이널 MVP 2회, 시즌 MVP 6회, 올 NBA 퍼스트팀 10회, 올스타 19회 선정 등 역대 최고 센터다운 업적을 남긴 카림 압둘자발을 가장 대표하는 기록은 뭐니 해도 바로 그가 남긴 통산 득점수. 무려 개인 통산 38,387득점을 기록하며 2023년 르브론 제임스에 의해 경신되기 전까지 무려 34년 동안 통산 득점 1위 자리를 지키며 불멸에 가까운 기록의 주인공으로 남아있었는데요. 60년대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벌린, 그리고 동시대의 라이벌이었던 모제스 말론, 90년대 최고 센터 하킴 올라주원과 2000년대를 평정했던 샤킬 오닐, 그리고 지금의 니콜라 요키치와 빅터 웬반야마까지 8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위대한 센터들과 재능들이 자신의 이름을 NBA 역사에 남겼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코트를 떠난 1989년 이후 올타임 넘버원 센터의 자리는 언제나 변함없었고
그 주인공은 카림 압둘자바라는 점입니다. 21세기 최고 선수이자 2010년대 리그 최고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는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리그를 지배한 선수입니다.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 시절 압도적인 실력을 과시하며 농구 역사상 최고의 유망주로 평가받았던 르브론 제임스는 21세기 최고의 드래프트로 불리는 2003년 드래프트에서 예상대로 1라운드 전체 1순위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지명받으며 21세기 최고 선수를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피지컬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파워, 스피드, 센스, 리바운드, 체력, 점프력, 내구성, 상황 판단 등 농구 선수가 갖춰야 할 모든 능력치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뛰어난 돌파 능력과 패스 스킬, 절정의 마무리 능력까지 보유했던 그는 데뷔 이래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누적 기록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 있는데요. 현역 기준 정규 시즌 최다 출전 시간 및 최다 평균 득점, 역대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을 보유한 그는 특히 플레이오프 대부분의 기록에서 최상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 플레이오프 통산 최다 출전 시간, 최다 출전 경기, 최다 승리 시리즈, 최다 득점, 최다 스틸, 최다 자유투, 최다 필드골, 심지어 너무 많은 경기를 치른 탓에 최다 턴오버까지 수많은 기록을 보유하며 21세기 NBA의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데뷔 이래 시즌 MVP 4회, 올 NBA 퍼스트팀 13회, 올스타 20회에 선정되며 누구도 근접조차 하기 어려운 커리어를 쌓아올린 르브론은 21세기 최고의 슈퍼스타답게 정규 시즌뿐만 아니라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냅니다. 마이애미 소속이던 2011년부터 클리블랜드 소속이던 2018년까지 팀을 옮기는 과정 속에서도 8시즌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는 등 총 10번이나 파이널에 진출하며 카림 압둘자바와 함께 역대 2위 기록을 갖고 있는 그는 특히 매 경기가 중요한 경기인 만큼 터프한 상황이 많은 플레이오프 무대에서조차 혼자만의 힘으로 팀을 승리로 이끄는 역대급 원맨 캐리 능력을 자주 선보였고, 이 같은 퍼포먼스로 커리어 동안 달성한 파이널 우승 4번 모두 파이널 MVP까지 수상하며 역사상 유일하게 3개의 다른 팀에서 모두 파이널 MVP를 차지한 선수로 남아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오클라호마 시티와의 경기에서 3쿼터 종료 10초 전 페이드 어웨이를 성공시키며 3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던 카림 압둘자바의 38,387득점을 뛰어넘어 NBA 역대 통산 최다 득점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은 그는 2024년 3월 3일 덴버 너게츠와의 경기에서는 2쿼터 초반 자신의 시그니처와 다름없는 우당탕탕 레이업을 성공시키며 NBA 역사상 전대 미문의 4만 득점 고지를 밟게 됩니다. 비록 아빠 찬스 논란이 있지만 24-25 시즌 브로니 제임스가 NBA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사상 최초로 부자가 동시에 코트를 누비는 장면까지 연출해낸 르브론 제임스. 8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어느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앞으로도 도달하기 힘들 4만 득점이라는 기록. 20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언제나 리그 최정상의 위치를 지킨 선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이 기록을 달성한 단 한 명의 선택받은 자, 그가 더 chosen one, 르브론 제임스입니다. NBA 역사상 최고의 선수 마이클 조던은 단순히 넘버원 플레이어를 뛰어넘어 NBA와 농구 그 자체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커리어 동안 총 6번의 파이널 진출과 6번의 파이널 우승, 2번의 3픽과 함께 우승할 때마다 모두 파이널 MVP를 수상한 인물, 통산 5번의 시즌 MVP와 10번의 득점왕 타이틀 및 통산 평균 득점 1위. 이제는 신화로 남아있는 업적을 이루어낸 마이클 조던의 퍼포먼스는 그를 NBA 역사상, 아니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NCAA 파이널 역사상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던 1982년 파이널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우승을 결정짓는 클러치를 성공시키며 전미에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마이클 조던은 이후 압도적인 기량을 증명하며 대학 최고 선수에 등극하였고, 역대 최고의 드래프트로 평가받는 1984년 드래프트에 참가한 그는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시카고 불스에 지명되며 역사적인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루키 시즌 평균 28.2득점 기록과 함께 신인왕에 등극한 조던은 부상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2년차 시즌에 아쉬움을 뒤로한 채 86-87 시즌 평균 37.1득점으로 첫 득점왕 타이틀 그리고 MVP 투표 2위에 오르며 리그에서 손꼽히는 에이스이자 시카고 불스의 전부가 되었지만 그의 커리어가 계속해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는데요. 4년차 시즌이었던 87-88 시즌 2년 연속 득점왕 및 생애 첫 시즌 MVP를 수상하며 명실상부 리그 최고 선수에 등극한 조던. 그러나 해당 시즌 플레이오프부터 그를 번번이 좌절시켰던 배드보이스와의 악연이 바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거친 수비로 상대팀을 질식하게 만들었던 디트로이트의 척 데일리 감독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던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이른바 조던 룰 작전을 통해 조던을 지독하게 괴롭혔고, 이로 인해 조던은 1988년과 1989년 그리고 1990년 플레이오프에서 모두 디트로이트의 벽을 끝내 넘지 못하는데요. 시즌의 목표가 디트로이트를 넘어라였을 정도로 당시 배드보이스를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던 조던은 1991년 동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3전 4기 끝에 4대0으로 시리즈를 수입하며 드디어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복수에 성공했고, 배드보이스라는 벽을 넘어선 조던에게 더 이상 두려울 것은 없었습니다. 매직 존슨과의 현존 최고 선수를 가리는 일명 MJ 대 MJ의 대결로 불리던 1991년 파이널에서 레이커스를 상대로 생애 첫 파이널 우승을 달성한 그는 포틀랜드와의 1992년 파이널에서 드렉슬러에게 리그 최고의 가드는 자신임을 알려주며 리핏에 성공하였고, 드래프트 동기이자 절친 찰스 바클리와의 맞대결이 펼쳐졌던 피닉스와의 1993년 파이널에서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명승부를 만들어내며 역대 파이널 최다인 시리즈 평균 41득점을 기록, 역사적인 3핏에 성공합니다. 3번의 파이널을 치르는 동안 파이널 우승과 파이널 MVP를 독식한 조던은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파이널 직후 돌연 은퇴를 선언했지만 94-95 시즌 도중 은퇴를 번복하며 복귀를 선언했고, 95-96 시즌을 앞두고 등번호를 45번에서 본래 23번으로 바꾼 그는 약 2년이라는 공백이 무색할 정도의 압도적인 클래스로 또다시 리그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1996년 파이널에서 게리 페인튼, 션 캠프 듀오의 시애틀을 상대로, 1997년과 1998년 파이널에서는 말론 스타턴 콤비를 앞세운 유타를 상대로 단순한 득점 스탯뿐만 아니라 절정의 슈퍼클러치 퍼포먼스까지 선보인 끝에 다시 한번 3픽과 3연속 파이널 MVP를 거머쥐며 전무후무한 6번의 파이널 MVP의 주인공이 된 조던은 특히 더 플루 게임으로 불리는 1997년 파이널 5차전 활약과 더 라스트 댄스의 배경이 되는 1998년 파이널 6차전 우승을 결정짓는 더 라스트 샷 등 NBA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숱한 명장면들을 만들어내며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단순히 한 명의 선수가 가질 수 있는 영향력을 초월한 나머지 자신의 이름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그는 농구 그리고 스포츠의 영역을 뛰어넘어 1990년대 미국 문화 전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또 한 명의 MJ이기도 했는데요. 약팀의 선수로 데뷔하여 자신의 힘으로 팀을 끌어올려 진출한 6번의 파이널에서 모두 파이널 MVP를 차지하며 팀을 우승시키고 왕조를 건설한 뒤 최정점에서 은퇴한 프랜차이즈 선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누구도 근접조차 할 수 없는 업적을 남긴 그가 마이클 조던입니다.